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EM플러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국내 언론사에서 나오지 않은 뉴스를 역시 EM플러스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 광산, 니켈 광산 인수 소식이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뉴스코리아라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뉴스고요. 자, 뉴스를 오늘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4월 11일 오후 5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수정은 오늘 5시에 하셨네요. 이호영 특파원 님께서 작성하신 글이고요. EM플러스 필리핀 니켈 광산 채굴업체 전격 인수, 필리핀 내 전기차 니켈 광산 사업 진출할 것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안영용 EM플러스 회장과 필리핀 쪽 회장이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니켈 광산은 약 4,600만 평이라고 합니다. 광산 채굴 사업권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뉴스 먼저 내용을 읽고 어제의 내용과 한번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니켈 광석 수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필리핀 경제 매체 비즈니스월드 등에 따르면 니켈 생산은 오는 2028년까지 매년 평균 8.6%씩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EM플러스의 니켈 광산 인수를 축하하며 주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으며 시장 역시 한국의 기업이 카리스카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시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M플러스 안영용 회장은 계약식에서 EM플러스는 현재 진행 중인 소방 및 환경 기술에 연계해 앞으로도 전기차 및 배터리 사업 확장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필리핀 니켈 광산 인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장 발전 중인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안정적인 니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채굴된 니켈 원석은 본 계약에 함께 참여한 중국 측 파트너인 강소FC를 통해 중국에 수출될 계획이며 이 사업을 수리가 오데수르주와 협력해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채굴은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후 전격 추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국내 언론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이 광물 사업을 신규로 진출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광산에서 채굴권을 인수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채굴하는 니켈 광산을 인수했다라고 하니까 새롭게 어떤 광산을 발견하고 거기서 새로 세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니켈 채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제의 EM플러스 뉴스는 약간 어떻게 보면 힌트 애매했던 직접 채굴, 그러니까 이거는 머스크가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리튬 공급사인 강북 리튬과 이쪽 강북 리튬이 실제로 이 리튬 쪽의 최대 회사고 강북 리튬의 자회사인 리튬 전지와 MOU를 맺었으니 EM플러스가 연결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제가 이제 니켈 광산 쪽 인수를 확인을 해 보니까 자, EM플러스가 필리핀에서 원자재를 채굴하는 채굴권을 확보했고 이게 중국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그 제공된 리튬이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라면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다만 리튬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EM플러스가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는 거는 아니죠. 다른 거죠. 원자재는 원자재고
EM 플러스는 현재 지금 그러면은 이미 여기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니켈 채굴해서 중국 업체에 공급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기존에 얘기했던 2차전지 축전지나 이런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뭐 언급은 없지만 잘 하고 있겠죠. 일단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로 니켈 광산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EM 플러스가 오른 거다 라고 했으면 사실 오늘 더 올랐어야죠. 왜냐면은 어제보다 이게 4월 11일 오후 5시에 나온 뉴스고 필리핀 쪽에 있는 뉴스였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늦어졌다라고 감안하더라도 이미 뉴스가 더 퍼져 있는 상태라면 최소한 어제의 고점까지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들 긴가민가 한 거죠. 왜냐면은 쌍용처럼 한번 이게 누군가는 쌍용처럼 해먹었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쌍용처럼 해먹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재투자하기에는 이제 두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다만 저는 과거에 3,000 후반, 4,000 초반 이때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뭐 EM 플러스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가격대에서는 다시 매수해도 괜찮은 수준인 것 같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는 보지만, 근데 다만 과거에 뭐 12,000원, 20,000원 이때 물리셨는 분들은 사실은 뭐 27,000원 막 이때 이제 과거 2000 몇 년도인가요? 2018년도 뭐 암사면 이런 내용들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워낙 까마득하고 거의 마이너스 80%? 네, 마이너스 85% 정도 되니까 쉽지는 않지만 뭐 그런 분들이라면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EM 플러스가 니켈 광산이나 2차 전지 사업이나 아니면은 신규 사업이나 다 잘 돼야겠죠. 일단은 주봉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거래량이 터졌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금주에 다시 반등을 해 주려고는 했으나 만약에 금주에 4,500원 이상으로 마감한다면 다시 한번 연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갖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니켈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인 건 맞고 배터리 업계가 아직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니켈을 공급받기 위해 직접 광산 운영에 뛰어들고 있다. 오케이. 근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줄어들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더 이상은 이제 어떤 직접 광산 운영에 대한 그런 효율성이 안 나오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EM 플러스가 니켈을 이제 공급하는 건 좋은데 니켈 공급과 전기차 사업의 진출은 좀 관련이 없죠. 서로 다른,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 내에서 가장 핫단에 있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이지 EM 플러스가 원자재를 공급한다고 해서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코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만약에 EM 플러스가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개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원자재도 EM 플러스, 배터리도 EM 플러스, 그리고 그 배터리를 넣는 회사가 중국의 전기차 회사 혹은 중국의 배터리 회사를 누군가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10배거가 되는 거죠. 10배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종목은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진짜 뭐 아니면 돕니다. 과거의 그래핀 그런 사업들이 뭐 계속 진전은 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3년, 4년간 어떤 아웃풋도 없었고 새롭게 다시 하고 있는 2차 전지나 뭐 광산 산업, 그다음에 뭐 신규 사업들, 이 사업이 과거의 그래핀에 비해서는 진척도가 빠른 것 같지만 결국에 아직 결실이 맺어진 거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광산 하나 맺은 거죠. 근데 광산도 필리핀 선거 이후에 뭐 채굴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으면 다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사실은 제가 지금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것도 뭐 부담을 갖고 올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이평선으로는 하락해야 되는데 이런 뉴스 나오면 바로 상한가 가죠. 이평선으로는 상승해야 되는데 쌍용차 인수 실패하면 바로 하한가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런 차트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라 과거 EM 플러스에 비해서 확연하게 달라지긴 했으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더 투자하기 어렵고
더 하이 리스크에 더 하이 리턴이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말리고 싶고요. 이 종목을 과거에 트레이딩 했던 분들, 그리고 이 종목의 재무나 이 종목의 대표이사나 과거의 어떤 그런 사업 관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뭐 사실은 제 영상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 사업이 조금 더 부각이 받고 혹은 회사 차원에서 과거 쌍용차에 대한 좀 뭐 만회를 하고자 조금 뉴스를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준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좀 급등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